안녕하세요, 초동영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야외에 나가서 인트로를 찍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 이쁘죠? 오랜만에 머리도 좀 식힐 겸 나와 있어요, 밖에. 자,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원설기입니다. 다들 관심 많으시죠? 관심이 많은 만큼 고민도 많이 되는 게 원설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언제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집에서 혼자 원설기를 지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진도가 좀 빠른 학생들은 원설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원설기가 정말 효과를 보려면 뭔가 선행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기준을 문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법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는 원설기를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원설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굳이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원설기를 제가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수업이 이미 선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졌을 때 원서를 하는 게 좋더라. 그리고 그때 효과가 정말 좋더라는 게 제 경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 1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원서를 그냥 바로 시작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수업이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게 좋더란 말이죠. 그 기준이 바로 문법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온 문법 교재를 보면 이게 진짜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한 문법 교재인지 아니면 중학교 가서 내신 문제 풀이를 위한 문법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원설기를 하기 전 단계에서 문법 실력을 올리는데 그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나온 문법책들은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한 영어에 대한 기초에 대한 부분과 내신을 위한 암기죠. 내신을 위한 부분들이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원설기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 내신용 문법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거죠. 어떤 부분을 버려야 될지,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 이렇게 이해해졌는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꼭 필요한 것만 해라. 문법은 내신용 문법이 따로 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용어 필요 없습니다. 원서 읽기 시작하는데 이런 용어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투부정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한다라고 끝나는 말이 있어. 그런데 공부한다, 잠을 잔다, 식사한다, 한다라고 끝나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to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한다라는 말 앞에 to가 붙으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야. 하기, 하는 것, 하는, 할 이렇게 쭉 바뀌는 겁니다. 근데 앞에 보면 번호가 좀 이상하게 매겨져 있죠, 그죠? 1, 2, 3, 4, 5, 6, 7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1, 2, 3, 3, 3, 4는 건너뛰고 5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 실력을 위해서는 이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한다라는 말 앞에 to가 붙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동명사도 똑같이 하기,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 투부정사를 써야 되고 언제 동명사를 써야 되는지 이건 단순 암기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서 읽기를 위해서는 굳이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하기,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신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어떤 동사가 목적어를 투부정사를 가져가고 동명사를 가져간지 다 싸그리 다 암기를 해야 돼요. 내신이 잘 나오니까. 하나 더 제가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투부정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학습이 끝나고 나면 암기가 끝나고 연습이 훈련이 되겠죠. 훈련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의문사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바뀌어 라고 설명을 또 하죠. 그런데 what to buy는 무엇을 사야 할지인데 why to meet him, 왜 그를 만나야 할지 이런 표현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원서 읽기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표현이고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원서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등장하지 않으니까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내신용어는 또 이게 잘못된 건지 체크를 해라. 너 알고 있니? 이런 표현 안 쓰는 거 알고 있어? 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책에 나온 부분이 순수하게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과 내신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내신용 문법은 없애도 되는 거죠. 그럼 문법책 이만큼 두꺼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강의가 아니라 말하기와 쓰기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이렇게 하죠. 무슨 용법인데 어떻게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말할 수 있고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표현이 무슨 용법인지 어떤 문법에 관련된 건지 그런 용어는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open the door 그러면 문을 열다 되겠죠. 근데 거기에 open 앞에 to가 붙었어. 그러면 연다가 열 이렇게 바뀌는 건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to 한다 2번에 제가 암기를 시키는 거죠. 제가 뭐 to 한다 1번 뭐지 2번 뭐지 이렇게 암기시키는 거에 2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더 키가 붙으면 그 문을 열쇠가 된다라는 거. 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강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이 문을 열 그 열쇠, 이 라커를 열 그 열쇠, 이 금고를 열 그 열쇠가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걸 문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패턴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있죠. what to buy 그러면 무엇을 살지가 되는데 여기는 언제 나를 만날지, 어디서 나를 만날지, 어떻게 나를 만날지 이런 표현들을 첫 번째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하기가 완성이 되고 나면 자신이 붙었어. 확실하게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어. 같으면 그 다음엔 써야 됩니다. 세 번째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그 문법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느냐? 제 기준은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동아윤 교과서에 3학년 이후에 사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거는 사과의 제목이고요. 근거를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과의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how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가볼게요. 미국 교과서 3.1입니다. Treasures 3.1입니다. 미국 학년으로 3학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보입니까?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문법이 원서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 지식에 대한 연습이, 사전 학습이, 선행 학습이 꼭 필요한데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되냐?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그러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과감하게 버려도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형 문법, 순수하게 암기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 버려도 됩니다. 이런 걸 다 걷어내고 나면 초등학생들도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는데 내신용 문법은 배제를 한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법을 활용해서 뭐가 되느냐? 말하기와 쓰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하기라고 할 때는 회화는 아니에요. 막 원어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회화는 아닙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바꿀 수 있는 요 정도의 말하기가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이 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내 생각에 너는 이 문을 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누가 이 문을 열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 이 정도의 문장을 이 정도 속도로 제가 던졌을 때 그걸 바로바로 영어로 말할 수 있고 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베이스가 갖춰진 다음에 원서 읽기를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원서 읽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물론 원서를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 원서 읽기에 들이는 노력을 차라리 문법 베이스를 갖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법을 쓰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좋은 문장을 가지고 원서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원서 읽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중학교 가서 할 일이 별로 없겠죠.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원서 읽기를 하고 나면 중학교 가서 제가 내신 주들을 거의 안 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 시험 기간에 뭘 하느냐? 그냥 시험에 나오는 순수 암기 영역들을 있죠. 그것만 암기시킨 다음에 문제만 계속 풀립니다. 모의고사를 한 10회 정도, 기출 문제 한 10회 정도 풀고 나면 아이들이 내신 문제 푼데 별로 부담을 갖지 않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당연히 쉬운 거고요. 왜? 자기가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어려울 게 없죠. 조심해야 되는 건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만 좀 집중을 하고 거기 암기가 필요한 부분만 2주 정도 시간을 빼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오는 얘기는 원서 읽기 참 관심들이 많으신데 원서 읽기를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학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문법에 대한 베이스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쌓인 다음에 하면 정말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평소에 원서 읽기를 그렇게 반대하더니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니 왜 당신은 원서 읽기를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나름 이렇게 원서 읽기에 대한 얘기를 왜 줄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나름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